자, 오늘 XRP 가격이 하락이 역시나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을 보면서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자꾸 내려갈까? 좋은 뉴스도 있는데 왜 반등이 안 나올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고요.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 우린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기 구간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왜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말하진 않을 거고요. 그 아래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힘든 구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시장 상황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XR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740원대라는 진짜 최근에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바닥 구간에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역시나 하락 중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요. 리플 자체의 구조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리플만 유독 빠진 건 아니었다. 동시에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되는 다른 코인들 또한 함께 흔들리는 구간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 좀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2,800원대가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800원대면 지금 이 파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곳 근처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제가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구간대가 좀 얇습니다. 2,800원부터 2,200원대 구간이 거래량적으로 보면 좀 약해요. 이 2,800원을 뚫어줬던 구간, 이 구간부터 사실 좀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원까지 갑작스럽게 빠질 상황을 염두에 뒀던 건데,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2,800원을 뚫어주긴 했지만 이게 단기적인 하락일지 장기적인 하락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오늘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가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빠져주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숏 세력과 밑에서 받아주는 기관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앞다투어서 이제 물량을 팔고 던지고 하는 단계인데, 지금 구간대는 아직 판단하기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구간대가 나왔을 때 다시 올려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 오늘 뭐 당장 저녁이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을 때, 심지어 내일까지 비트코인이 몇 %대로 빠지게 되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손절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영영 못 사는 거 아니니까 단기적인 리스크를 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스크.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리 구간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요. 사실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빠질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왜냐하면 구간대가 너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 먼저 급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은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냐. 우선은 시장 심리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코인 시장에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과거 XRP가 2달러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자, 최근에 이게 딱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공포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최악부터 면하자 한다는 생각으로 매도가 나가고요. 그 매도 압력이 다시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기곤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적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즉, 가격이 떨어지고 불안하다. 그리고 더 팔게 된다. 매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끊어줄 수 있는 건 역시나 기관들이 다시 한번 XRP를 받아줬을 때, 이 2달러대 심리적 지지 구간을 받아주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격대보다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나, 그리고 기관들이 XRP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 중에 XRP ETF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리플에는 제도권 자금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가격과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관의 자금 유입은 장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규제된 자금이지만
현물 시장의 매도 압력은 즉각적인 하락을 만듭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 긍정적인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단기 투자자의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압력이 가중된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압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압력이 깊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축적이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가격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수급과 심리, 그리고 시간차에 대한 구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ETF라는 부분이 장기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키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더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면 이후의 흐름은 당연히 이 장기적인 구조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 흐름이 나왔던 게 비트코인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ETF라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은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승인이 완료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정확하게 나왔던 게 막상 ETF가 승인이 되고 나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ETF가 악재였나, 제도권 자산의 흐름으로 들어간 게 악재였나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자산의 성격이 변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자, 지금 XRP는 이때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자산에서 기관들이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격이 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ETF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은 자산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구조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구조를 보실 분만 남아 계시라는 거죠. 결국에 이 상승을 장기적으로 다 먹으실 수 있는 분만. 자, 단기적으로 상승이 안 나온다,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XRP에 지금 투자하는 거 그렇게 좋은 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거 그냥 끝까지 들고 가야겠다, 매도 안 한다는 생각으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남게 될 것이고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런 사람만 자연스럽게 남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특히나 XRP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에선 이런 차트의 자리에 있다는 거고요. XRP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산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 그게 정말 ETF의 본질이에요. 자, ETF라는 게 생각보다 가벼운 뉴스가 아니죠. 뭐 당연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ETF라는 건 거래소에서 자산을 사지 않아도 주식 증권 계좌만 가지고 있어도 개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ETF라는 그 신용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21일 연속 ETF를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기관들이 XR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근데 빠지고 있는 이유는 단기 트레이더의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괴리감, 자산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포지션이 갈리기 때문에 괴리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성격의 전환이 일어나고 결국에 떠날 사람들 다 떠났을 때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XRP를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구조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XRP가 왜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ETF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TF가 승인되면 다 올라갈 거야. 코인 중에 그렇게 된 코인은 하나도 없어요. 비트도 그랬고 이더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XRP가 원래 놀던 가격대가 3,600원대였습니다. 하단이. 그리고 상단은 4,900원대 밑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횡보가 나오고 있다가 이만큼 이탈을 시켰던 악재가 바로 셧다운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이었죠. 그리고 셧다운 종료됐고요. 비트코인은 아직 횡보 중이지만 여기서 또 하나가 있죠. 금리 인하.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기대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악재들이 사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시경제적인 악재로 이만치 빠졌었다면 거시경제적인 완화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3,600원대로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구간에서 놀게 되겠죠. 4,900원대 사이에. 이게 원래 가치였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ETF라는 자금까지 장기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4,900원대를 넘어서서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XRP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XRP 지금 평단가를 보면 사실 3,000원대 구간이 정말 많아요. 3,000원대 구간이라는 건 이 상승률을 보고 들어온 거죠. 사실은 얘가 한 번에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뭐 좋습니다. XRP가 잘 올라줬던 자산인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본질을 자꾸 잊고 매매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안 올라준다고 짜증내기만 하면 XRP로 수익은 내기가 힘들어요. 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XRP 700원일 때부터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뭐 매도도 하고 다시 매수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 끝까지 수익을 봤던 사람은 끝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치 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결국에 기술적 분석이고 오늘 뭐 뉴스고 다 알아보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다.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작정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ETF를 봤었죠. 이 구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대에서 뭐 이탈을 고민하는 건 사실 좀 바보 같은 제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지금 장일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같이 매수를 해놓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얘가 떨어져도 다른 데서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땐 이제 앞으로 올라갈 코인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XRP는 천천히 올라가게 냅두자고요. 그리고 다른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로 수익을 벌면서 XRP를 추가 매수하고 이러면 시드는 자연스럽게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코인이 올라갈 것 같냐? 어떤 코인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오래 공부해서 알아낸 내용이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